네, 다소 아쉬운 지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형주 단에서의 강한 모습, 그리고 전일은 쉬었지만 오늘장 강한 자동차주 언급 살짝 해드렸고요. 그 외에 눈여겨봐야 될 것들 무엇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희 부장, 이재규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분과 장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그럼 시장에서 봐야 될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강한 신재생 에너지주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가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전일 금리나 수혜주로 꼽히면서 먼저 움직였고 오늘 2차 전지주는 그 어느 테마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AMPC의 잠정 가이던스가 발표되면서 태양광이라던가 2차 전지 풍력주들이 수혜주로 꼽혀서 오늘장 오른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건희 부장님? 어떤 내용인지 국내 기업들의 수혜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은 조금 갖다 붙이기 식인 것 같긴 한데 네. 예. 어제 그냥 미국에 테슬라가 올라서 리비안이 올라서 루시드가 올라서 네.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오늘 리튬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그동안 눌려 있던 것들이 올라오곤 있는데 리튬 가격은 지금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생각보다 지금 앞단의 상황은 안 좋은데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AMPC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확정이 났죠. 이제 잠정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일단 저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간단하게 지금 제가 이게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근데 일단 지금 보면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의 혜택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제가 아침에 자동차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동차 때 금리 때문에 차가 안 팔린다고 그랬는데 전기차는 더 비싸니까 더 안 팔리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자동차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이게 같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이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AMPC 잠정 가이던스 발표를 보면 배터리의 경우 보면은 셀 모듈은 킬로와트 시당 이제 셀 같은 경우는 35달러, 그 다음에 모듈은 10달러 이렇게 세액 공제를 받고요. 또 태양광 모듈은 이제 와트당 7센트, 셀은 4센트가 적용되고요. 웨이퍼는 세제곱미터당 12달러, 그다음에 폴리실리콘은 킬로그램당 3달러 세액 공제를 받고 풍력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가 2센트, 나셀이 5센트 이렇게 받고 타워 같은 경우는 3센트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용은 되게 자세히 나왔는데 모르죠.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업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다. 대신에 이제 문제는 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충족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합작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여전히 이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이거가 확정돼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저는 아직은 미국발 훈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AMPC 잠정 가이던스가 발표되면서 이제 세액 공제 내용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 특히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은 당연히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기에 분명히 투자 심리 개선에 작용을 했을 텐데 하지만 이건희 부장은 그건 좀 갖다 붙인 것 같고 오늘 2차 전지주가 많이 오른 거는 테슬라 여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강세는 금리 인하 덕이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재규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는지 특히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풍력을 위주로 어제부터 좀 많이 올라주고 있어요. 금리 인하라는 무언가 판도 깔렸겠다. 2024년에는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금리가 지속됐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의 리스크는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부분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쪽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꽤나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이제 탈화석 연료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좀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제 나왔었던 이 IRA,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한 세부 안에 대해서도
수혜를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 미장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장 같은 경우에서는 또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큰 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시적인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이 오늘의 그 두 테마,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에 다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2024년 해상풍력의 시대가 본격 개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증권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부장님도 동의하시는지 만약에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풍력주들의 강세가 나타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단기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지 중장기적으로 한 해를 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단기 투자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중장기 의미 없어요? 예. 네. 왜냐하면 장기 투자하라고 그래도 뭐 사실 안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은 반등 구간인데 CS 윈드나 하나 솔루션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 보면 반등을 하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지만 추가적인 반등은 더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해상 풍력은 한동안 잊혀졌었죠. 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뭐 바람이 안 분다 유럽에 뭐 이런 얘기도 돌았고 네. 바람 잘 부는데 하루 안 불었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럽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생산 비중도 이제 전력 비중도 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은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해외는 난립니다. 지금 이거를 세우려고 대만은 지금 돈을 더 들여서 지금 3기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보다 못 산다고 구박하는 베트남도 사실은 지금 동해안 쪽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를 지금 2차 전지로 알고 계시는데 뭐 LS 이제 뭐 머티리얼즈 2차 전지 맞죠? LS 전선아시아. 네. 그거를 전선 기업으로 아시는데 그래서 지금 히토류 때문에 올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당장 돈 벌 거는 해상풍력입니다. 예, 해상풍력 케이블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큼 대만 정도의 프로젝트가 지금 또 베트남에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해상풍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다 위에다가 타워를 세워야 되는데 타워는 CS 윈드가 만드는 걸 잘 아실 텐데 바다에다 세우려면 밑에다 뭐 교각 같은 걸 받쳐야 되죠. 그렇죠. 구조물을 세워야 됩니다. 그 구조물을 만드는 게 SK 오션 플랜트고 그래서 대만이나 베트남 쪽으로는 아마 SK 오션 플랜트가 계속 이제 수혜를 받을 거고요. CS 윈드는 지금 최근에 이 SK 오션 플랜트 보고 이걸 달라고 하면 유럽이나 미국까지 배달이 안 됩니다. 이게 워낙 무거워서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런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죠. 인수를 했는데 아마 그런 효과가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나올 걸로 보이고요. 지금 지연됐던 미국의 프로젝트들, 유럽의 프로젝트들도 이제 조금 금리 인하가 기조가 나오면 사실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금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CS 윈드는 이제 바닥은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SK 오션 플랜트와 CS 윈드, CS 베어링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확실히 두 분 모두 다 2차 전지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한 환경이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데 동의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또 테슬라발 효과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주가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대형주 단도 그렇고 중소형주 단에서도 전액 관련주도 좀 올라주고 있는데 그 양도세 회피 물량의 가장 타겟이었던 2차 전지주 일단 이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인지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2차 전지주 우리 좀 포트에 좀 많이 담아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종목별로 좀 상이하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일단 먼저 움직였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저점에서 꽤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제 반등을 하느냐라는 물음은 저는 살짝 잘못된 물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테슬라 쪽에서 주가 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죠.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이 고점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지난 10월 말 11월 초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금지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었는데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건 이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상반기 때 너무 강했었던 양극재 쪽이라든지 무거운 셀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반등세가 덜했는데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올라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지만 네.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상이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분리방이라든지 전해액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 어느 쪽에 투자 의견에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택은 나뉘어졌어요. 이건희 부장님은 신재생 에너지에 손을 들어주면서 탑픽으로 CS-윈드, 앞서 이야기했던 SK 오션플랜트도 넣어주셨고요. 이재규 본부장은 WCP와 LNF, 덕산테크피아를 2차 전지 탑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또 이제 CS-윈드를 관심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바닥은 잡혔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네. 네. 일단 질문이 사실은 조금 그랬습니다. 왜 어디가 그랬어요? 신재생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택을 할 수 없죠. 포트를 짜야죠. 포트를.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금리 인하 수혜라든지 그동안 많이 눌렸던 차트상으로 많이 눌렸던 기업들이었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들이 단기 시세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선택을 했고요. 2차 전지는 이미 많이 좋았고 뭐 지금 물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2차 전지가 좋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아마 한 두세 달 뒤에 저한테 물어보면 2차 전지를 또 다시 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아, 시간의 차이다. 시차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뭐 아까도 이제 워낙 짧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럼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더 탄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길게 본다면 2차 전지에 손을 들어줬을 텐데 지금 현 구간에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쪽은 신재생 에너지가 나아 보여서 선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CS-윈드의 경우에는 주가 한번 볼까요? 전거래보다 6.69% 상승하면서 63,800원에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2거래 연속의 상승세인데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와주고 있고요. 이 종목 단기로 봤을 때 그럼 어디까지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마 월요일 날은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종가에 들어가시기보다는 뭐 월요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CS-윈드나 SK 오션플랜트나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오션도 그렇고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면 매물대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CS-윈드는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한 7만 원까지는 그냥 가볍게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탑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그동안 이제 CS-윈드가 반토막이 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 사업에서 금리 상승이라든지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안 좋았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 떨어졌었고 수준은 계속 받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는 구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완화된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와중에도 블라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부 구조물 기업에 대해서 인수를 하면서 이게 이제 12월 달 중으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될 거고요.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 아마 하반기부터는 이 블라트라는 회사가 이제 CS-윈드에게 돈을 벌어다 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또 한 번 전에 인수했던 포르투갈이라든지 미국의 공장들이 이제 생산성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CS-윈드를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7만 원, 순저가는 5만 5천 원인데 일단 투자 시기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조금은 짧게 보는 종목이고요. 이번에는 이재규 본부장의 선택 2차 전지 보겠습니다. 왜 신재생 에너지보다 2차 전지가 더 매력적이었는지 그중에서 탑픽이 그 많고 많은 종목 중에서 WCP예요. 요거까지 그쵸. 좀 이야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 모두 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IRA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 두 업종 모두, 두 업황 모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도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놓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2차 전지 쪽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왔었다라는 부분에 저는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에 피크아웃 논란이 있어서인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GM이나 포드 같은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올해 상반기 때 너무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보다는 이제부터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좀 따져보자면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따져본다면 분리막과 전해액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는 WCP라고 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선 이제 분리막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는 SKI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WCP가 있는데 이 SKI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SK온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WCP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캐파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이 WCP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는 기업, 바로 LN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극재 기업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구체에 대한 내재화라든지 음극재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시장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LNF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인 WCP 가격 전략은 제가 대신 언급해 드릴게요.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 가격은 44,0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대신 매수 가격은 49,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고 WCP를 2차 전지 탑픽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것들 무엇이 있는지 마감 준비해 봐야겠죠? 장 마감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12월 15일 금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참 여러 가지 체크할 것들이 많았는데 무탈하게 지나갔고요. 마지막에는 이게 변화의 신호일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대형주를 향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것. 특히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단에 그동안 개인의 매도 물량 또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걱정했던 종목들까지도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올라줬다라는 게 포트를 변경해야 되는 시간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하루였습니다. 과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장 마감부터 정리하고 또 짚어드릴게요. 먼저 김예솔 아나운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양시장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한 가운데 코스닥은 상승분을 반납하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조리 들어왔던 시장이었는데요. 정확한 지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75% 상승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27% 하락하며 83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택한 종목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역시 오늘 외국인들은요, 완성차 기업 위주로 담아냈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오늘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강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들의 훈풍이 불었던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와 LG화학까지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선택한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기관들 2차 전지주 위주로 담아냈습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치료제 허가 소식이 전해졌죠. LG화학도 순매수하면서 오늘 6% 강세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사업의 확대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힌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 역시도 오늘 순매수했고요.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IRA 첨단 세액 공제 가이드
가이던스가 공개가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배터리와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 기업들이 수혜주로 떠올랐는데요. 차례로 먼저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전기차 업종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로 들어가는 리튬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리튬 보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7%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하고요. 하이드로리튬도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15%, 미래나노텍 13%, 그리고 LG화학 같은 무거운 기업들 역시도 6% 강세로 오늘 시장 거래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혜주로 꼽혔던 태양광 관련 기업들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IRA 관련주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이 7.8% 강세로 마감을 하고요. 역시나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해인과 윌링스 8%, 4%, 그리고 에로티베큐입니다. 반도체와 태양광, 디스플레이 사업까지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4% 가까운 상승률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양광 관련뿐만 아니라 풍력 에너지 기업들도 오늘 수혜주로 떠올랐는데요. 금속 단조 제조업체입니다. 태웅이 오늘 5% 강세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죠. CS 베어링과 CS 윈드도 7%, 6% 상승률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와 LS도 4%, 3%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한편 이 합병에 따른 거래 정지를 하루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하락폭을 점점 더 키워갔는데요. 다음 주 8일부터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내년 1월 12일에 합병해서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셀트리온은요. 오늘 전거래일 대비 7% 하락하면서 17만 1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거래일 대비 5%대 하락하며 7만 5,9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클로징 벨 플러스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현물 시장에서는 모두 순매수 포지션이었고요. 반대로 어제여서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매도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1조 원 넘게 매도 물량 쏟아내는 그런 시장이에요. 이건희 부장님,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대회 일정들 확인해 봤고 FOMC도 체크를 해봤는데 혹시 그날의 기점으로 뭔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은 뭐 코스피를 포함한 대형주들이 조금 더 매력적인 시장이 나타나는 걸까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변화는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죠.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기 시작했다. 아마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5천억 이상을 산 날이 며칠 없는데 지금 네. 연 이틀 이상 사고 있죠. 어제도 한 7천억 이상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8,500억 정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코스닥 그것도 사고 그다음에 선물도 매수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외국인들이 선물로 어떻게 보면 지수를 좀 조정했다라고 하면 네. 수익 모델을 잡아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현물로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지금 달러의 약세까지 같이 가세가 되면서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주로 거래가 되고 오히려 지금 코스닥은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네. 삼성전자 갖고 있는 건 아직 본전도 안 됐고 그다음에 뭐 LG화학은 내가 애진작에 팔아서 없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시장은 좋은데 생각보다 허무한 하루가 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손바뀜이 아니라 그럼 개인들이 매도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는데 그 물량을 누가 줬냐? 결국은 개인들이 준 거죠.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이 대형주들 물려있던 것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본전 보고 났을 때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약간의 변화가 확실히 보이긴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움직임이 다음 주도 이어질지 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오늘 2차 전지주가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LG화학이 오름세도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은 LG화학이 2차 전지색보다는 이제 갖고 있는 바이오 의 색으로 오른 것 같아요. 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젤렌카주의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도 나와주면서 장중에 7%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LG화학 오늘 이 젤렌카주가 좀 그 강세 효과를 내준 걸까요? 아니면 테슬라 효과일까요?
그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네.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든지 셀트리온에서 기존에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LG화학이 올라온 것은 이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간밤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도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빅테크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의 이런 성격 자체가 좀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에도 좀 자금이 들어온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이오에 대한 이슈는 있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주가 상승에 기여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오늘 LG화학의 상승에 대해서는 좀 의미 부여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려난 상황에서 오늘 6%에 그래도 모처럼 거래량 수반한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네,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미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동안 빅테크가 굉장히 시장을 강하게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기술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올라왔고요. 은행주도 올라왔고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에서도 이 기술주만 가지고 시장을 올리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동안 반도체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왔고 내년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나온 상승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45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LG화학이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증시에서도 자동차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그로 인해 현대차, 기아의 강세도 눈에 띄었고 특히나 부품단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SL은 장중에 11%의 급등, 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화신도 8.28%의 오름세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완성차의 상승 타고 부품주들도 올라설 수 있을지 사실 지난번에 실적이 정말 좋았을 때 먼저 피크아웃 우려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상승폭을 반납했던 대표적인 테마거든요. 이 화신 어떻게 보십니까? 참 화나는 종목이죠. 네. 왜 화나냐면 이제 종목은 잘못한 게 없죠. 투자자들이 잘못한 건데 올해 한 200억에서 뭐 적자도 났던 회사입니다. 2020년에는 113억의 적자를 냈던 회사고 21년도 242억을 벌던 회사가 작년에 874억을 벌었고요. 올해는 1,058억을 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000억을 넘길 텐데 그러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오는 회사가 이게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냥 다 반납을 해버렸죠. 상승분을 올해 상승분의 거의 대부분을 반납을 했는데 이제 금리 떨어지고 자동차 좀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오늘 반등이 바로 나오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조금 급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 대부분 한 7, 8%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더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현대차도 이제 뷰가 바뀌는 거죠. 피크아웃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벌써 시장 금리는 내려가고 있죠. 미국도. 물론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다시 또 4% 이상으로 또 튀기 시작하면 또 한 번 늘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 지금 만약에 그 이상 올라가지 않고 3%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그 원인은 차가 더 잘 팔릴 거라는 기대감이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 오를 것이다. 그래서 화신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반면에 신성 델타테크 도대체 왜 오른 걸까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 기사가 없었는데 전일에는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실망 매도 물량에 좀 밀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제 그 뉴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 뉴스를 믿지 않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나아질 거라고 보는 걸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근거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그 물질 자체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뭐 저점대에서 상승하는 상승폭도 굉장히 크고요. 여기서 만약에 꺾여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제 만들었었던 저점 가격이 있습니다. 3650원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면 나는 무조건 손절을 하겠다. 그래서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일단은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도 좀 조심하면서 가격이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온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완전히 또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 거야 하고 덥석 들어가지는 말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위메이드 그룹주도 좀 주가가 아쉬웠어요. 위메이드 4% 하락, 위메이드 플레이버는 6%의 약세, 위메이드 맥스도 6%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그룹주가 요 며칠 계속 내리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좀 정체되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그 위믹스의 코인 재상장 이슈가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일까요?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쉬어가는 구간이죠. 네.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번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 차례 더 상승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위메이드도 여기서 이제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어차피 못했던 거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만 원대까지는 올려놓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항상 크고 이게 또 뉴스에 또 조금 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또 바로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감내하실 수 있는 분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의견 정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보유해보자,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SK하이닉스와는 좀 다르게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특히나 중소형주단에서는 하락이 좀 깊게 나온 종목이 있어서 체크해 볼게요. SFP 반도체가 7.75% 하락 마감했고요. HPSP도 5.34%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건 시가 자체는 오히려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장중에 특히 오전장의 고점을 찍고 갑작스럽게 하락 전환하면서 급락까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언가 매도하려고 기다리셨던 어떻게 보면 벼렀던 투자자분들이 많은 날이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우리도 같이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버텨야 됩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떠서 시작을 했는데 이 상승분을 지켜낸 반도체 관련주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중소형주단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 회피에 관련되어 있는 물량들에 대해서 오늘도 어느 정도 출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장이 마감되고 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주, SFA 반도체라 콕 집어서 말하자면 기업 자체가 지금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 정도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저는 2024년도까지 계속해서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SB 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소부장의 오늘장의 하락에 있어서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고 매수 기회로 볼 만한 종목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우리 무엇을 봐야 될지 일건희 부장님 이제 2023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2주 남았습니다. 우리 또 한 살 더 먹어야 되는데 다음 주 무엇을 위주로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오늘 시장은 이제 고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급반영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제 다음 주는 그러면 오늘은 자동차랑 2차 전지 이런 쪽이 지금 급등을 했는데 일부 로봇주들도 올라오고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죠. 근데 지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떻게 될까? 다시 또 반도체로 가지 않을까? 또 돌아요. 네, 요즘에는 이게 되게 빨리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보면 아까 SFA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급하게 올렸던 종목들 보면 거래가 한번 터졌는데 쉽사리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이쪽 이슈가 나오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조금 변동성이 너무 큰 게 사실은 좀 되게 불만이긴 한데, 예. 근데 일단은 제가 불만을 갖는다는 의미는 없고,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반도체 훈풍이 예상된다. 요즘은 좀 빠르게 돌아오는 추세다 보니까 다음 주 주인공 반도체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수상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